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알고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이 가득한데도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살펴보면요. 올해는 무려 110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면 약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 시 약 7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도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예를 들어 외출 시 동행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집안 청소나 가사 지원, 식사 준비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직접 도와드립니다. 게다가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평생 교육 이용권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35만 원이 기본으로 지원되고요.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시면 최대 70만 원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학습 수강료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취미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을 부담 없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수요자나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는 거겠죠? 이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보면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우선 참여 대상이 되고요. 건강 상태나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서 참여 유형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일부는 노인 일자리 담당 복지관에서도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연령이나 소득만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얼마나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독거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사실이나 건강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 이용권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 가능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성인, 장애인, 그리고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주요 대상이고요.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디지털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까지 포함돼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일정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2차는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역과 추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이나 보조금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엔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본인명의 농협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이 들어오고요. 이걸로 학원 수강료나 교재비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마다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신청 기한이나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음 내용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신청 기한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이용권은 1차 접수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대상자라고 해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입니다. 제도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단순히 나이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 건강 상태, 가구 소득 수준 같은 여러 항목이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혼자 생활하시면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여야 하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이 무작정 신청하시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 관련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빠진 서류가 있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스캔해서 파일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하실 때 본인 인증이 필수인데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이지만 요즘은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턱대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격 요건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시다가 정작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줄 아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여러 정책들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지금 노인복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와 돌봄, 평생학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시작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이제는 공공성과 활동성을 모두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 보조를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겪는 고립감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딕니피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역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제도들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회가 변화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맞춰 어르신들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꼭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